음양이란 거는 동양 철학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음양이란 거는. 그래서 음양은 단순하고 간단한데도 이 기본적인 것을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은 기본 중에 이제 기본이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론 대단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시소가 있다. 여기를 양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를 음이라고 한다. 양이 올라가면 음은 내려가고 음이 올라가면 양은 내려간다. 서로 공존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낮과 밤처럼 낮과 밤이 동시에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낮이 밝아지면 밤은 줄어들고 밤이 점점 어두워지면 이제 낮이 시드는 것처럼 공존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낮과 밤은 공존이 불가능하니까 서로 비율만 달리할 뿐이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yes냐 no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세상에 어떤 식물, 어떤 동물이든지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 어떤 편에서 보면 좋고 어떤 편에서 보면 나쁘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있죠. 이것도 음양관계인데 물론 동과 서도 음양관계입니다.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 북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남쪽은 내려가고 동이 올라가면 서가 이렇게 내려가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진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연의 법은 가장 쉽게 설명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의 어느 위치에서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루로 말하면 아침, 낮, 저녁, 밤 이 변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구의 공정과 관련이 있고 아침, 낮, 저녁, 밤은 지구의 자정과 관련이 있겠죠. 명리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말 그대로 지구의 공전, 자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공전, 자전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연과학입니다. 하늘과 땅 운동. 근데 이 하늘과 땅의 운동은 수십억 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명리학이다. 근데 이 수억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 자연의 법을 사람에게 적용하니까 이것을 인문과학이다. 그래서 제가 명리학은 자연과학이면서 인문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지구의 공전자전에 의해서 하루의 변화, 그 다음에 1년의 변화가 일어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낮, 저녁, 밤. 이 자연과학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적용하냐. 동물, 또 식물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하는 인문과학이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면서 인문과학이다. 그 기준은 수억 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의 운동 법칙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하늘은 뭡니까? 하늘의 변화를 위에 있는 이 천간에 나타내고 땅의 변화는 이 지지라 그럽니다. 이 지지에 나타낸다. 그래서 천간을 보통 우리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거는 이 책에 보면 이제 다 나와 있죠. 책이 이제 교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교과서죠. 그래서 교과서를 이제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좋다. 그다음 지지는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래서 위에 있는 천간, 이 기둥이 몇 개입니까?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우리가 기둥 주자로 해서 이제 사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글자로 세면은 천간이 4개, 지지가 4개니까 그래서 글자가 8글하게 해서 이제 보통 사주 8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그 다음에 천간은 도대체 뭐고 지지는 뭐냐. 좀 전에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의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라는 것은 땅의 운동, 지구의 운동을 나타냅니다. 천간이란 거는 뭐냐. 천간이란 거는 이제 우주의 이제 운동을 나타낸다. 천간은 이제 우주 운동이고 지지는 지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개인한테 적용하는 것인데 명리학이란 거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학문을 사람에 의한, 그다음 사람을 위한, 그다음 사람에 의한, 이것이 바로 명리학이다.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인문학. 명리학은 보통 모든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것을 설명한 게 아니라 한 명의 개인에게 이제 적용한 학문이니까 그래서 인문학 중 인문학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 사람은 돈을 좋아해. 이렇게 말한 거는 이제 인문학이다. 사람은 너무 돈을 좋아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인문학이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엄청나게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벌레처럼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해. 모든 사람은 명예를 좋아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개인차가 있다. 개인마다 다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명리학이고 사람은 돈을 추구한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을 이야기를 한다. 예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어른을 존경해야 된다.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막 그런 거 있죠.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전부 인문학이다 이거죠. 인문학. 그래서 보통 대표적인 인문학이란 거는 이게 철학이죠. 그 다음에 무슨 사상도 있고 문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인문학 강의를 한다고 보면 뭐 철학자들이나 또는 사상가나 아니면 뭐 소설가나 시인이나 아니면 목사나 스님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문학이란 거는 일반론이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인문학 강사한테 내가 가서 들었다. 근데 그게 한 명은 나 개인에 해당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리학, 한 명의 개인에 대한 자기 일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죠. 청중이 200명이 앉아 있다. 근데 200명의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의 한번 사주팔자를 줘봐라. 그 개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바로 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잘 들을 것이다. 근데 그냥 인문학이란 거는 그냥 포괄적이라 누구에게나 해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사람의 개인차를 무시하는 이 사람이란 거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학문이다. 그게 이제 인문학이다 이거죠. 개인으로 넘어오면 이제 훨씬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제 이유가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명리학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천간이고 지지 우주와 지구 운동을 나타내고 하늘과 땅 운동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개인의 사주팔자는 도대체 뭐냐? 이걸 두뇌라고 하죠. 두뇌. 이게 이제 바로 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 을목, 신금, 을목 이게 있단 말은 이 사람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래에 있죠. 여기 몸통. 이 몸통에가 손발도 이제 같이 붙어 있으면 알 수 있죠. 이거를 바로 이제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는 이 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 몸통과 손발 이 부분을 지지라고 본다면 이 천간이란 거는 이 목 위에 두뇌 이 부분을 보게 된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태어났구나. 이 천간이란 거는 사람의 어떤 생각을 나타냅니다. 생각. 추구하고 싶은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그 다음 지지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이 사주팔자를 보면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다. 그 생각을 너는 갖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모두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생각과 현실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가지고 위의 것을 천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지지는 현실이 됩니다. 보통 네 생각을 말해봐. 그러면 이제 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자기 생각이 표정으로도 나타나고 제스처, 걸음걸이 이런 것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자기 생각이 옷차림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나는 이 옷이 좋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옷을 사서 입고 다닐 수 있다.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생각하고 나는 이 옷을 사고 싶어 해도 지지 현실에서 돈이 없거나 그러면 사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천간과 지지 중에서 누가 더 우선이냐 이걸 따져보면 내가 저 옷을 사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돈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 거죠.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런데 지지 현실에서 시간과 돈이 있어 주냐. 그래서 천간을 통제한 것은 지지다.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천간을 통제한 것은 지지다. 천간을 통제한 것은 지지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뭐 큰 뜻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꿈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현실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없다. 생각대로 되는 경우는 아니다.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진 경우는 결국 도와줬을 때다. 생각이 뭐라겠습니까? 이게 천간이죠. 천간이 현실로 이루어진 경우는 바로 현실이 이제 지지인데 현실, 지지가 도와줬을 경우다. 자, 벚나무가 있다. 벚나무는 이제 벚꽃을 피우고 싶다. 벚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벚꽃을 피우고 싶다. 내가 벚꽃을 피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나를 찾아오더라.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벚나무의 생각은 벚꽃을 피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 욕심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근데 만일에 현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지에서 봄이 와줘야지 벚꽃이 피는 거죠. 코스모스는 가을이 와줘야지 코스모스는 핀다. 국화도 가을이 와야지 피워주지. 국화가 아무리 꽃을 피우고 싶다 해도 봄, 여름 가면은 이제 피울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천간의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지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큰 뜻을 가져라. 야망을 품어라. 꿈을 크게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우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현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명리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건 생각이죠. 근데 현실이 시간과 아니면 경제력이 도와주지 않으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을 철저히 해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이 이 천간과 지지의 이 구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가닥이 잡히지가 않는 거죠. 지지가 천간을 통제한다는 걸 알았죠. 내 생각대로 세상은 되지 않는다.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지지가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다. 그거는 생각이죠. 생각. 근데 내가 거기를 가려면 지지 현실이 도와줘야 된다. 나에게 시간이 있어줘야 되고 거기 차비나 돈도 있어줘야 되고 가족의 허락도 있어줘야 되고 내 직장 생활도 시간이 나야 되고 이런 지지 현실이 있어줘야 된다. 반드시 이거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천간이 우선이라고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은 이루어진다. 큰 꿈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은 놓지 않으면 실현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벚나무의 꿈은 뭡니까? 벚나무의 꿈은 꽃 핀 거죠. 벚나무 꿈은 벚꽃이 피는 것이다. 근데 꿈을 놓지 않으면 그 말은 벚나무가 벚꽃을 피워야지 이런 꿈을 계속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름, 겨울 3개월 그 다음에 드디어 초봄이 오니까 꽃이 피었다.
그럼 이 시간이 완전한 낭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름이 오면 여름에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면 가을에 해야 될 일을 하고, 겨울이 오면 겨울에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봄이 오면 벚꽃이 피고, 가을에는 가을꽃이 피고, 여름에는 여름꽃이 피고, 겨울에는 겨울꽃이 피고, 그런 것이지. 꿈을 놓지 않으면 이 허송세월, 대운으로 보면 이거 90년입니다. 그래서 끝내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꿈을 놓지 않으면 실현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겨울이다. 벚나무가 벚꽃을 피우는 꿈을 꿨다. 근데 겨울 3개월 지나니까 봄이 왔죠. 그러면 봄이 오니까 이제 벚나무는 드디어 벚꽃을 피죠. 결국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지지, 계절의 변화가 도와줬다. 계절의 흐름, 이거를 보통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이 도와줘야 자기 생각을 실현할 수 있다. 운이 도와줘야지 자기 생각을 실현할 수 있다. 봄꽃은 봄이 와줘야 되고, 여름꽃은 여름이 와줘야 된다. 내가 해수욕장에서 카페를 한다. 해수욕장에 사람이 분배려면 여름이 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운이 중요하다. 팔자 원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운은 뭡니까? 이거를 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운에 의해서 10대, 20대, 30대 생각도 변하고 외모도 변합니다. 바로 운의 흐름 때문에 변한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내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나는 똑같습니다. 내 사주팔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다.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10대, 20대, 30대, 40대 이 운이 변하니까 입는 옷도 달라지고, 나이에 따라서 나의 외모도 이제 달라지고 이제 그런다. 그 구분을 못하고 명리를 공부를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가닥이 잡히지가 않죠. 가닥이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10년, 20년 해도 헤매는 그런 경우가 무척 많다. 그래서 이 천간이란 거는 뭡니까?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지입니다. 천간은 몇 개냐면 10개의 글자만 있고, 지지는 12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은 우리한테 낯 익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갑자년, 을축년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다음 병인, 정묘년 뭐 이렇게 하고, 2024년은 뭐 갑진년이다. 이 진이 용을 나타내니까 뭐 용우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2025년은 이제 을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5년에 태어난 사람 모두 이제 뱀띠가 되겠죠. 이걸 천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 마음과 생각, 뭐 욕심, 머릿속에 있는 거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지, 현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이 원국도 그렇고 이 운도 그렇고 전부 천간과 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간 10개, 지지 12개만 공부하면 명리학의 끝이다.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부하지 않고 쓸데없는 거를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게 본질이고, 수없이 지엽적인 것이 있겠죠. 근데 본질을 공부하지 않고 이 지엽에 매달린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지엽이란 거는 잔머리라든가 뭐 기교라든가 무슨 뭐 테크닉이라든가 멋있게 보이죠. 폼 재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명리하고 본질은 천간과 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시간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정, 을, 신, 을. 그래서 천간 10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갑을, 병정, 무기 이런 것은 여기서 공부를 할 게 아니고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거 1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 10개하고 12개. 명리학을 하면 뭐 한문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 있는데 그렇지 않다. 중국 원문을 볼 필요도 없죠. 지금 번역서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 보면 너무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22개, 총 22개의 한자는 알아두는 것이 이제 좋다. 여기 보면 이 책이 여기 있고 지금 자평진전 재해석이라고 이제 제가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시중에 없습니다. 자평진전이란 책을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그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 정리하고 또 강의도 해보고 했는데도
도대체 감이 안 잡혔습니다. 왜 그럴까? 이 청강과 지지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지엽적인 거, 기교적인 거 이런 것에 충실하니까 그 많은 새로운 용어만 만들어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용어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평진전이라는 책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재해석이라고 했는데 상중하 3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되게 두껍네요. 두꺼운 게 아니고 제가 명리일기라고 매일 명리 공부를 하면서 일기식으로 일상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일기식으로 써놓은 그 글과 또 그날의 일진이 있겠죠. 그날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 이것에 대한 사주가 나올 겁니다. 그 사주에 대한 간단한 풀이, 그 다음에 자평진전 해설 이 3가지 단계로 매일 일기 쓰듯이 써서 그 부피가 좀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평진전 재해석 상중하 이걸 읽으면 다음에 뭐 난강망 재해석 그 다음에 이런 책들도 이제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 수업 내용을 들으면 이것이 그대로 이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거는 명리학 기본 해설서입니다. 이전에 다시 쓰는 명리학 이전에 나이스 사주 명리라는 책 이론편, 응용편, 고전편 3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방식으로 명리를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요약 정리한 거죠. 기존의 방식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사주 팔자를 보면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문제가 도대체 뭐가 있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냐 해서 다시 명리 고전부터 다시 보기로 하자, 그 문제점을 찾아내기로 하자 해서 자평진전 적천수 난강망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음과 양은 대등하다 이 기반에 의해서 12운성도 새로운 12운성이라고 했고 12신살도 새로운 12신살로 재해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다시 쓰는 명리학 이론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재를 보면 좋죠. 그래서 다시 쓰는 명리학 이론편 그래서 이런 책으로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 복습 삼아서 자평진전 재해석 그런 책을 참고하시면 명리를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양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청강과 지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음양하면 음양오행 이게 이제 입에 붙어 있는데 이 오행이란 거는 오행은 목화토금수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목화토금수.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간 지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유는 뭐냐? 팔자의 청간과 지지, 오는 흐름도 청간과 지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간의 글자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10개밖에 안 됩니다. 지지가 이제 12개밖에 안 된다. 이걸 공부하지 않고 오행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명리를 10년, 20년 해도 지금 답이 안 나온 사람이 있다. 꺼림칙하다. 이런 사람은 지금 오행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행은 간목과 을목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책의 서문에가 적어져 있습니다. 간목과 을목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죠. 다시 말하면 음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오행은 음양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음양을 먼저 구분해라. 그 다음에 오행을 2개로 쪼개면 이 10개의 청간이 된다. 이 10개의 청간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오행으로만 머물러 버린 사람이 지금 태반이다. 그래서 10년, 20년을 해도 자신감 있게 사주를 보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병화, 정화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걸 우리가 화라고 한다. 병화, 정화. 여기가 양이고 음인데 이걸 모르니까 오행으로 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무토, 기토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 기토. 이것도 양이고 음이다. 무토, 기토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냥 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이 있다.
여기도 금이라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목, 화, 토, 금, 그 다음에 수가 나오겠죠. 여기도 양이고 음이다. 그 다음에 임수와 계수가 있다. 여기도 양이고 음이다. 근데 임수와 계수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수라고. 그래서 오행으로만 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하다. 팔자는 여기는 전부 음이고 이런 식으로 음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는 목이다, 금이다, 목이다, 화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답이 안 나오겠죠. 결국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남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이제 같다. 그래서 답이 나올 리가 없죠. 정밀한 답이 나올 리가 없다. 이따가 맞기도 하다. 한 번씩 이따가 맞기도 하겠죠. 이 목이니까 오행은 되게 드러난 양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이라고 한 사람은 간목만 이야기하고 이건 음이니까 모른다 이거죠. 땅 속에 있으니까. 이 병화 이걸 화라고 한다. 그 다음 모토, 그 다음 경금.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음간에 대해서는 대충 얼버무리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청강과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양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